자, 최백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거 하실 줄 알았어요. 예. 조선일보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성장률에 깜짝 놀란 한국은행 긴급 회의. 나 이거 한국은행 분들 있잖아요. 네. 좀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아. 이분들은 이 내용을 알거든. 알겠죠. 알면서 이게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렇게 이런 반응하는 거하고 한국은행이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참 진짜 한국은행 분들 좀 자중 좀 하세요 좀 제발. 자,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경제지들이 깜짝 놀랐다. 깜짝 성장해가지고 경제가 실드 쳐주고 싶었는데 그냥 뭐 수치가 딱 이렇게 나오니까는 너무 아니 0점 몇 나올 줄 알았더니 1점 몇이 나와서 이야 이렇게. 그러니까요. 지난해 같은 경우 보게 되면 0.3에서 0.6 사이였었거든요. 네. 근데 그 2배, 3배, 4배 막 이렇게 된 거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자, 이게 이제 정확하게는 1.28%입니다. 1.28. 네, 이걸 반올림해서 이제 1.3인데 네. 여기에 한 절반 정도가 수출의 기여도예요. 수출. 네, 수출의 기여도. 수출의 그러면 환율 때문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데 수출과 환율이 있는데 자, 그다음 표를 한번 넘겨봐 주세요. 자, 우리 이제 작년에 제가 여기 나와서 성장률 가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된 거 기억하세요? 예, 그거랑 비슷한 건데. 네. 수출 줄었는데 수입은 더 줄어가지고. 예, 그렇죠. GDP라는 게 민간 소비, 그다음에 민간 투자, 그다음에 정부 지출, 그다음에 순수출인데 순수출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순수출이 0.6%포인트를 끌어올렸다는 거 절반 정도를요. 그러면 이제 일단 한국은행 통계 기준으로는 이게 무역수지 집계하는 게 좀 차이가 있는데 수출액이 지금 보게 되면 4분기 이게 전분기 대비거든요. 이게 1.28%라는 것이. 그러면 보시게 되면 한 6.2억 달러 정도 증가했잖아요. 6.2억 달러. 근데 수입액이 그것이 한 3배 정도가 감소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네.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돼가지고 플러스가 된 거지. 이게 소위 불황형 흑자라고 제가 그동안 얘기했잖아요. 흑자, 불황형 흑자가 되게 되면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납니다. 오케이. 예? 그다음에 이제 환율을 보시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성장률을 집계하는 것은 GDP를 집계하는 건 원화 단위로 집계하거든요. 모든 나라가 다 자국 통화로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높아질수록 똑같은 10억 달러라도 환율이 1,300원일 때하고 1,400원일 때 하고 곱하기 하게 되면 확차이가 증가하잖아요. 똑같은 물건인데 1,000원이었을 때하고 2,000원이었을 때 차이가. 근데 환율이 상승되면 나빠진 거잖아 경제는. 그렇죠. 근데 GDP는 증가하는 걸로 돼. 예? 그게 절반이다. 그렇죠. 그게 절반의 효과를. 이걸 가지고 좋아할 일이 아니지 지금. 지금 경제가 나아졌다고 뻥치고 있는 중이에요. 예.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하나 더 잠깐 수출과 관련해서 볼게요. 자, 그 올해 이제 1분기 올해 1분기가 맨 밑에 줄에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표가 항상 나오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게. 그런데 그래서 이제 빨간색 줄 맨 밑에. 자, 왼쪽은 2022년, 2023년, 2024년, 그러니까 1, 3, 4, 1분기 쭉 비교한 건데. 저게 이제 3분기를 이제 쭉 뒤집어 놓은 이유가 불황의 흑자가 시작한 때예요, 저게. 저 때가. 예, 작년 3분기가요. 2023년 3분기 때부터 불황형 흑자. 수출이 마이너스가 더 커가지고 플러스가 돼버리는.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 이 기적이. 그래서 이제 올해 1분기가 무역 수지만 보게 되면은 상품 수지죠 이게 그러니까요. 보시게 되면은 1,638억 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게 줄었네 4분기보다. 근데 2년 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2022년. 하게 되면은 얼마 정도 줄었습니까? 한 100억 달러 줄어든 거예요. 100억 줄었네. 그다음에 수입액을 보시게 되면은 1,547억 달러잖아요. 220억이 줄었네. 230억 줄어든 거죠. 30억 줄었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절대적으로 줄어든 데다가 거기다 또 마이너스 효과까지 나타나니까는 게다가 환율이 높아. 환율 봐보세요. 환율 1,200원 돼 있다가 1,330원 해가지고 가겠으니 이게 만든 GDP야 이게. 이게 만든 착시구나. 그래 이게 실제로는 수출이 줄었어요. 그리고 수입은 더 줄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는데 그래서 경제가 쪼그라들고 있는데 저 마이너스 플러스 효과 때문에 이 플러스로 착시가 있는데다 거기다가 환율까지 곱하니까 이게 덩어리가 커져서 경제가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는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못 느끼는 게 가계와 기업이 못 느끼는 게 성장률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평균적인 소득 증가율입니다.
소득 증가율이에요. 네. 그러면은 가계는 소득이 증가해야 되는 거고 네. 기업은 그러니까 이익이 증가해야 되는 건데 GDP가 현실은 안 그렇잖아. 그동안 좀 우리 통계 봤듯이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예요. GDP가 증가했다면 당연히 그랬어야 하는 건데 그렇죠. 실제로는 경제 규모 그러니까 체감을 못 하는 거지. 실제로 경제 규모가 줄어드는데 그렇죠. 이거를 마이너스 플러스 효과하고 환율 때문에 착시가 생긴 거 가지고 예상치를 뛰어넘는 경제 성장.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 사업하는데 매출이 증가했는데 여기 소위 말해서 이익이 증가했는데 매출이 감소해가지고 증가하는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일종의. 자, 예, 그다음에 이제 언론들에서 간 게 뭐냐면 건설 투자가 또 살아났다. 건설 투자가 한 0.4%포인트를 끌어올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0.6은 지금 말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두 개 합하면 1%포인트잖아요. 예. 거의 다 이게 끌어올린 거 두 개가 두 개가. 0.4는 뭡니까? 예. 자, 이게 건설 투자 얘기예요. 예. 건설 투자 얘기인데 올해 1분기가 65조 3천억 원이나 딱 나왔잖아요. 맨 밑에. 예. 전분기 대비기 때문에 작년 4분기가 63.6조 원이에요. 2조가 늘었어. 예. 여기 이제 늘은 거죠. 그러니까요. 한 1.7조 원 정도 늘은 건데 문제는 작년 4분기가 가장 최악일 때야. 예? 1, 2, 3, 4분기 중에서 보기에도 가장 최악이잖아요. 근데 건설이라는 것은 계절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작년에 그러니까 1분기 대비 같은 분기 대비로 하게 되면은 여전히 그러니까 한 2조 원 이상이 2조 5천억 원 정도가 줄어든 상태잖아요. 지금요. 회복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저거조차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작년 1분기보다는 줄어 있어요. 예. 축소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건설 경기도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건데 이 수치는 또 어떻게 나왔느냐? 자, 이게 작년에 이제 건설이 굉장히 안 좋다 해가지고 정부가 내세운 게 뭐냐면 건설 회사들 지원책으로 그래가지고 정부가 이제 SOC 사업들을 이제 펼치면서 건설에서 돈벌이 마련해 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올해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봄에 예산 조기 집행을 한다 그랬어요. 조기 집행. 예. 그래가지고 2월 달까지 정부 통계 수치가 3월이 아직 집계가 안 돼가지고 2월 달까지 한 13조 원 정도를 더 지출해서 작년보다 밀어준 거지. 손톱으로 밀어준 거지. 그랬구나. 그것도 이제 예산을 땡겨가지고. 예, 저기 이제 후반기에 쓸 돈을. 후반기가 더 줄어든다는 얘기네. 그 결과가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잠깐 소개했죠. 재정 적자가 올해 2월 달까지 36조 2천억 원이다 벌써. 땡겼어가지고. 그렇죠. 땡겼으니까. 그러면 결국 뭐냐 하반기에는 줄여야지. 더 줄어들겠네. 줄여야 되는 거지. 이제 이거 맞추려면 이제 이거니까요. 네? 이거 맞추려면은. 이렇게 해서 만든 성장률들이야 지금 이게요. 눈속임이네 전부. 이게 이렇게 해서 만든 성장률인데 이걸 좋다고 지금 환호할 일이냐고 이게 지금. 이 눈속임은 총선 즈음에서 맞춰서 다 끌어올린 것 같아 보니까. 예, 그렇죠. 예.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민간 소비를 한번 볼게요. 민간 소비를 보게 되면은 이거 사실 교수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은 당연히 할 수 있고 당연히 알죠.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경제지들도 듣고 보니까 너무 간단한 건데. 그렇죠. 경제지들도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공장장도 알아듣는 정도면 그러니까 국민이 알아듣는. 제가 알아들었으면 경제지의 전문지의 기자들은 다 알 내용인데. 예.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 소비도 꽤 그랬다 해가지고 그러면 국민들이 자영업자들이 자 민간 이제 요 두 가지는 어떻게 부풀려졌는지 이해했어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민간입니다. 민간 소비예요. 예. 설비 투자는 감소했거든. 근데 민간 소비가 한 0.4% 포인트를 끌어올렸어요. 예.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좋아해야 돼. 그렇지. 그래. 자영업자도 지금 더 죽겠다고 하거든요. 지금 예. 폐업이 늘었다 이런 기사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현실하고 안 맞는 수치잖아요. 이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 수치? 자, 봐보세요. 그러면요. 맨 마지막 줄이 올해 1분기 민간 소비 가계의 최종 소비 지출액입니다. 가계의 소비 지출은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국내 소비 지출하고 해외 소비 지출은 나눠요. 오케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해외 소비 지출은 그러니까 순인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지출하는 거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나가서 해외에서 이제 지출하는 거 이걸 이제 정리한 게 순 이제 국외 소비 지출이에요. 오른쪽 끝에 있는 거.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은 아직 이제 한국에서 정리가 안 됐지만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보게 되면 작년 4분기에 비해서 가계의 총 소비 지출이 감소를 했죠. 지금 국내 소비 지출 2조 원 정도 증가했죠. 그러니까 국내 소비 지출은 그 전체는 2조가 늘었어요. 근데 국내 소비 지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죠. 계속 감소하고 있고 국외 소비 지출이 늘고 있는 거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소비 지출이 감소하니까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이렇게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안 좋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 가지고
요새 뭐 엔저다 해가지고 해외 여행 가서 소비한다든가 아하. 아니면 그다음에 알리템 이런 데다가 소비한다든가 아하. 하는 것들이 이게 여기에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물건을 우리가 산 거, 예. 온라인 주문한 거, 해외 여행이 더 비용이 적게 들고 해외에서 물건도 더 싸게 살 수 있고 그러니까는 가게가 소득이 줄어든 상태 속에서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쪽에 우리가 돈을 쓴 게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저건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국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지. 아하. 그러니까 이게 성장률에 체감을 못하는 거야 국민들이 지금 세 가지를 쭉 봤듯이. 그러니까 가계 최종 소비 지출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게 해외에 나가서 쓰거나 해외 온라인 상점을 쓰는 것이지 국내 경제하고 상관없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들의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가 됐어요. 마이너스 끌어내렸어. 나머지 민간 소비 기여도 0.4도 적어도 실제로는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다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수치를 다 합하게 되면은 1.8이 나오잖아요. 나머지는 끌어내린 거야 이제니까요. 그렇죠? 아니 1.4가 나오잖아요. 1.4 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끌어내린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끌어내린 게 이제 기업 설비 투자 같은 거야. 만약에 국내 경기도 살아나고 수출도 살아났으면은 설비 투자 줄일 일이 있습니까 기업이? 그러니까 수출하고 수입 마이너스 해가지고 플러스가 된 거. 그다음에 환율 효과. 그다음에 건설 부분은 나중에 쓸 거 돈 끌어올린 거. 그거 합쳐서 그리고 해외 쓴 것까지 합쳐가지고 1.4인데 총. 실제로 1.28이 나왔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마이너스다. 근데 실제로 이 플러스가 됐다는 것도 다 실 내용은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경제가 쭈그러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한국은행이 긴급 회의를 해가지고 성장률에 놀라가지고 아니 국민들이 체감을 하는 거를 납득을 시켜줘야 되거든. 성장률하고 이 미스매치를요. 언론이라든가 한국은행은 이걸 미스매치를요. 자. 그렇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거짓말쟁이들 진짜. 자 마지막으로 화제가 된 게 하나가 최근에 있어요. 블룸버그에서 최근에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중국이 세계 글로벌 경제 성장에 있어서 G7을 그러니까 앞지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블룸버그 IMF 이제 그러니까 전망치를 가지고 2029년까지 이제 이렇게 보니까는 중국이 한 전 세계 경제 성장의 한 21%를 차지할 거다. 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G7을 미국 플러스 G7을 그러니까 이게보다 이제 더 이제 기여를 할 거다. 중국 하나가. 예. 이제 근데 중국이 그동안도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럴 거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게 2029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 이거는요. 지금 당장 저희가 그렇죠.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뭐냐면은 자, 넘겨봐 주세요. 예. 최근 이제 그러니까 2021년에서 23년 사이에 최근 2년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끝날 때 하고 이제 윤석열 정부 2년 하고 2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세계 경제에 이걸 비교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죠. 이거 나와 있는 수치니까. 예, 이거는요 확정된 수치니까 전 세계가 한 8조 8천억 달러가 증가한 거예요. 2년 사이에. 전 세계의 GDP가 경제 성장률이라고 봐야 되죠. 이게 한 8조 8천억 달러 이상이 증가한 거예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이 한 3조 한 5천억 달러 끌어올렸어. 사실 한 40% 차지한 거예요. 근데 여기 쭉 보게 되면 오른쪽은 이제 주로 말해서 글로벌 사우스들이야. 중국이라든가 브릭스 뭐 이런 이제 글로벌 사우스들이고 왼쪽은 뭐냐면 주로 서방 집단 플러스 이제 뭐냐면 새로 가입시켜주겠다고 이제 되게 이제 가되는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거든요.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위에다 정리한 게 뭐냐면 미국 플러스 9는 한 38.5% 차지하고 중국 플러스 그러니까 한 8 정도는 한 40% 된다 이렇게 가는 이유가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는 이 글로벌 사우스가 빠르게 이제 그러니까는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중국 플러스 글로벌 사우스가 더 크네요 이제.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난 그 수치는 맨 위에 있습니다. 미국 플러스 그 9개 나라가 38.5, 중국 플러스 글로벌 사우스 10개가 52.6 이렇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지난 2년간에 세계 경제 성장을 가장 많이 끌어내린 나라가 일본이네. 일본이 6.7% 끌어내고 우리나라가 2등이네. 우리나라가 2등이야. 우리나라는 주로 2021년, 2022년 상반기까지는 좋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저 절반만 저기서 절반만 기여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일본은 엄청나네. 지구상의 민폐 국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민폐 국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것이 진실이다. 최병현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책 얘기해야죠.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여기 다 들어있다. 이 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꼭 읽어보세요.